네, 들사이트 S 단야 선생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자리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부분도 좀 우려스러웠지만 또 국제유가가 다시금 급등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다우 나스닥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다이어트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미국 시장은 그 CPI 예상 상회 그리고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 증가 이런 부분들, 즉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한 재고, 8월 재고 증가라든가 기업들의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이러한 우려로 해서 조정은 보였지만 조정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M7 주가들을 보면 신고가 경신한 주식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아울러서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 후에 지지를 받는데 박스권 지지를 받는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좀 몸이 좀 가벼울 때 달리기 하는 속도가 나듯이 2보 전진을 할 건지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1보 후퇴일지 2보 후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지만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 업종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걸림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 뭐 크게 우려하지 말자. 요 논조로 우리 시장을 접근해보고 그러면서 비철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유가가 반등 보이면서 석유 섹터들 그리고 이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연료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런 와중에서도 모자이크라든가 데이터독이라든가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일단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이 부분은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AMD라든가 솔라엣지, 빌라드 파워, 모더나, 퓨얼셀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자, ETF 시장 보더라도 이제 비철 금속과 보안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2차 전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비철 금속 관련된 것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오늘 움직임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ETF 시장 역시도 재생에너지라든가 전자결제, 헬스케어, 반도체, 통신 이런 쪽들이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 역시도 지수의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지만 종목장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자, 그 근거로 보면 이제 미국 주식에서 우리가 대장주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주격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136불에서 140불이 이제 고점인데 이게 돌파할지 한번 눌림목 될지 기로에선 그러한 국면이에요. 하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이제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역시도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그 조정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관련 섹터들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볼 게 이제 테슬라죠. 로보택시가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0.9로 이제 그 낙폭을 축소시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232달러 지지를 받는데 오늘 장중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렇다면은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AMD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지만 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시장은 긍정적인 호응을 하지 않아서 주가가 4%대 빠졌는데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또 국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 선생님,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하더니 바로 어제 반등을 좀 했네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제 10일이에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네. 낙폭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290조, 190조 외에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보면 자본시장으로 95조 2천억의 유동성 투입이 기대된다. 즉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등 나왔고 또 아울러서 이제 10일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하지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부양 이슈는 어느 정도 소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그 GDP 성장률이라든가 산업 생산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하고 그 지난 9일이죠. 9일 날 급락했던 그런 모습 보면 결국에 중국 시장 역시도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 이게 그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의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들이 나면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을 때는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매도 압력은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려면은 사실 수급이 가장 좀 관건이 될 텐데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금 2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 과연 그럴지 여부는 누구도 모를 텐데. 자, 국내 증시의 가장 주요한 특징 뭐라고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깨졌어요. 외국인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매도가 집중되면서 셀코리가 나오고 있는 셀코리아 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줄 주체가 없죠. 기관들, 금융투자라든가 투신도 여력이 없고요. 국민연금도 여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것들 보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신흥국 지수 편입에서 지수에서 한국 비중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냐면 명분이 선진국 지수 편입 이들 진입하려면 공매도 재개하라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 무언의 압력이 증가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미국의 FOMC 공개로 그 의사록 공개 후에 11월 금리 미국의 금리 동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금통위 개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결국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결을 간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조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수급도 깨진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없는 그러한 상태. 게다가 부채 부메랑에 대한 우려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바닥권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조정, 기술적인 조정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이 나올 것이냐. 그때까지는 결국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결국에 종목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내심 그 사견이지만 노벨 문학상이 나왔거든요. 이걸 네. 비롯해서 오늘 결국에 지수 반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모멘텀이 어떻게 또 뭐 출판사 관련해서 좀 움직이게 될지 여부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금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주시죠. 자,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600억 순매수하였어요. 하지만 이제 4,500억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900억 매도하면서 다시 500억 순매도 전환 보였고, 선물에서 1,500억 매수했지만 누적 5,200억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현 선물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주고 있지만 결국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확대했다가 결국에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역시도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거래대금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조 8,700억 50% 이상 급증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5조 7,6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4% 감소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봤을 때 지수의 변동성은 코스닥에서 변동성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커질 수 있는 부분이, 거래대금 바닥이라는 건 주가의 바닥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술주들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노벨 문학상으로 해서 출판 관련 이런 것들이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유동성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모주 청약 때문에 예탁금이 약 7조 가까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CMA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6.7% 급감하면서 81조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증권에서도 소폭 감소됐고, 마켓머니 펀드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런 그 감소폭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역시도 유동성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 그렇다면은 종목들, 중소형주에 대한 가격 변동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숨고르게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종목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장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을 갖게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주요 관심 섹터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정에 또 어떤 섹터를 좀 연관지어 볼까요? 잠깐 가벼운 말이지만 어제 우리 앵커님께서 미국의 태풍에 피해가 지수의 하락 요인이 있지 않을까, 요거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줄어들었다면서요? 지금 허리케인 밀턴이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면서 전신주들이 막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오늘 주식 우리 섹터에서는 어느 쪽이 수혜를 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전선주 관련해서 아닐까요? 그렇죠. 전신주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 이런 쪽들, 그러니까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굉장히 재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번 초부터 우리가 마지막 승전의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 말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네. 오늘 뭐냐면 배터리 코리아 2024가 있어요. 그동안 배터리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서 차익 매물을 쏟아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섹터들은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뇌졸중 AI 국제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 즉 AI 진단으로 뇌졸중을 찾아낸다. 그렇다면 결국에 요거 관련 AI 의료 이런 섹터들이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24년 서울 빅데이터 포럼 공동 개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낙폭 과대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정과 기사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의료, AI, 전력 설비 쪽, 이쪽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번외로 노벨 문학상의 수상에 대해서 이 출판 관련 있죠. 예스24라든가 이런
출판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코리아도 있지만 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쪽의 모멘텀도 살짝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뭐 정말 5단계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줄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4단계 수준을 보여줄지 여부에 따라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는 로보택시 어떻게 좀 기대하십니까? 저는 아직은 법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4가 되는데도 법적 규정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율주행 택시 이제 운행하고 있지만 딱 세 대예요, 세 대.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이 자율주행 로봇 택시 쪽들이 앞으로 커진다면 법규가 제도 정비된 시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제 주요 공략할 만한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 저희가 항상 AS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수익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일단은 두 종목 오늘도 GI 이노베이션과 리가켄 바이오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떻게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고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 수입까지도 기대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바이오 관련 심포지움에서 결국에 ADC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리가캠은 오늘 어제 긴 양봉이 나서 숨고르기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 14만 원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실 분이라면 리가캠 같은 경우는 매매 끊어가는 그런 전략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12만 원 이탈되면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보겠지만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14만 원, 15만 원 한번 여기 도전해 보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시도 최근 바이오 쪽들이 2차 전지 못지않게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신고가를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14,500원 저는 반 매도하고 반으로 신고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역시도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유한양액 이런 대장 섹터들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엉덩이 무겁게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드커니 GI 이노베이션과 리가켄 바이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 종목은 그럼 뭘까요? 오늘 역시 우리가 보면 전력 설비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우리 결전의 난을 노린 게 배터리 코리아 2024 행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새벽때 신문을 보니까 이제 배터리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차세대 배터리 시장 확대에 소재 업계도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즉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쪽들은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부진의 우려감에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늘도 이제 메인이 될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4680 이런 쪽, 그 다음에 ESS 전력 저장 장치 이런 섹터들이 이제 배터리에서 오늘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장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대장 섹터를 봐도 되겠지만 결국엔 덕산 베코피아라든가 알맥 같은 이런 소부장 쪽 이런 쪽 봤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덕산 베코피아를 봤으면 좋겠어요. 45,500원에서 시초가 오늘 보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소폭 상승 마감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초가 부분에서는 보초병이죠. 그 다음에 시초가 이하로 해서 분할 매수 보고 자 요거는 한번 손실폭을 좀 크게 감안해 보고 싶어요. 45,500원 이탈을 손절 기준으로 보고 대신에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52,000원에서 55,000원 여기로 목표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현재 기대가 되는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는 덕산 테코피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핫이슈 종목 덕산 테코피아의 장중의 움직임들 그리고 추후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간의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단일가에는 이 노벨 문학상 요거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장 마감은 이제 속보가 떠서 만약에 나왔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판 관련이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시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네. 오늘 이제 어제 마감한 시간에서는 결국에는 릴리 플랫폼 기술 이전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펩트론이라든가 대봉 LS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도 펩트론과 에니젠 이런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펩트론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펩트론은 이제 유상증자 부분 청약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청약일까지 납입일까지는 긍정적인 기사들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입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과 에니젠 두 종목 살펴보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